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혜미입니다. 네, 지난주 코스피 시장은 기관의 매수세 덕분에 상승 마감을 했죠. 15일 코스피 시장 전거래일보다 0.95% 오르면서 2176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조금 낙폭이 컸는데요. 0.93% 하락하며 748선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시장 전문가들은 FOMC 회의와 또 EU 정상회담에 이어서 마이크론 실적 결과가 나오며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대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전망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코스피 시장 2150선에서 2230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전거래일보다 0.54%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0.5% 상승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도 역시 0.76% 상승하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오늘 우리 시장 어떨지,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0.06%로 현재로서는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17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0.74% 상승했습니다. 753선에서 지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장시장 등락이 엇갈린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179선에서 출발을 해서요. 현재로서는 혼조세 보이면서 현재 파란불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현재 동반 매수세, 매도세 있습니다. 개인이 660억 원, 외국인이 226억 원 현재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만이 홀로 841억 원 물량들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72억 원 매도세 시현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255억 원, 그리고 64억 원 물량들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물시장으로도 가보겠습니다. 네, 선물시장에서는 오늘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있습니다. 개인이 410계약, 또 기관이 932계약 현재 물량들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만이 홀로 562계약 물량들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가장 위로 있는 종목은요, 광전자입니다. 광전자 현재 22%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505원 올랐습니다. 2,8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광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특징주이기도 한데요. 이 실리콘 APD 국산화했다라는 소식에 언론 보도에 오늘 급등세 보이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국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분할 결정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급등세 시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13.35%. 네,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고요. 25,900원에 네,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네, 파란불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급등세 시현을 했네요. 주당 270원 올랐고요. 10%대 초중반 네, 좋은 흐름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2,965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비 같은 경우에는 7.56%대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고요. 1,500원 올랐습니다. 21,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조비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한솔재지입니다. 이 테림 포장과 M&A 소식이 있으면서 오늘 낙폭을 시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10%대 초반에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1,900원 떨어진 16,70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웅진에너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90% 감자 소식에 이어서 계속해서 파란불로 거래되다가 오늘 역시 이 거래 연속으로 오늘도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대 초반에 급락세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75원 떨어졌네요. 1,11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웅진에너지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LG이노텍입니다. 5,000원 떨어졌습니다. 4%대 초반에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101,50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퍼스텍입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4%대 초반에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주당 140원 떨어졌습니다. 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퍼스텍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가장 위로 보이는 종목은 소리바다입니다. 소리바다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요. 주당 298원 올랐네요. 이 스포티파이가 한국 진출한다라는 소식에 계약사에 오늘 소리바다 상한가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당 298원 오른 1,295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인트로메딕입니다. 지난주 캡슐 내시경 소식이 있으면서 발명했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오늘도 역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3거래 연속으로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주당 960원 올랐네요. 역시 21%대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고요. 5,52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 역시 바이오벡터 골형석 촉진제 개발 소식에 오늘 급등세를 시현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당 12,500원 올랐네요. 19%대 중반에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고요. 76,30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파이넥스입니다. 파이넥스 오늘 16%대 후반에 급락세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169원 떨어졌습니다. 852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고바이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2.7%대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39원 떨어졌네요. 268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15일 주요 아시아 증시는요, 대체적으로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보다 0.77% 상승하며 강세로 장을 마쳤고요. 이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좋은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역시 좋은 흐름 보여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 가권 지수도 역시 0.88%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네, 홍콩 항생 지수 역시 0.56%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네요. 0.39% 상승하며 상승폭 크진 않지만 강보합권에서 현재 지수 흘러가고 있고요. 21,53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가권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가권 지수 오늘 0.21% 소폭 상승하며 지수 흘러가고 있네요. 22포인트 올랐고요. 14,46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지수 역시 0.55% 상승했습니다. 이 간밤에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역시 오늘 아시아 증시도 좋은 흐름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168포인트 오른 29,17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아시아 증시까지 짚어봤습니다. 저는 이슈엔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엔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되는 두 가지 종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한국콜마와 유한양행입니다. 첫 번째로 이 한국콜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오늘 한국콜마에 대해서 중국 화장품 시장 성장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연구원은 한국콜마는 올해 무석 법인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중국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올해 북경과 또 무석 합산 매출액은 1,000억 원 이상의 수준을 전망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어 연구원은 북경 법인은 2014년부터 중국 로컬 상위 10위 업체들과 모두 거래를 하고 있다며 이 중국 브랜드들의 품목 확대 또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또 기존 고객사와 주문 증가와 함께 무석 법인으로의 신규 고객사 유입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특히 북경 법인 디자인 생산량은 1,500억, 무석 법인은 3,500억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 평균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국내 화장품 부문은 올해 14%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마스크팩 비중 축소와 고마진 채널 주문 확대 등 이 믹스 개선을 통해서 수익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어 국내 부문 영업이익률도 6%에서 6.5%로 상향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인 종목인 한국콜마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콜마입니다. 전장보다 4.46% 상승하면 오늘 좋은 흐름이 시원하고 있네요. 주당 3,500원 올랐고요. 81,90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이슈인 종목인 유한양행입니다. 이 창립 93주년을 맞은 유한양행이 이 R&D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릴 계획이라는 소식입니다. 연간 연구 개발비로 1,600억 이상의 금액을 투자해서 매출액 대비 R&D 투자 규모가 10%를 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R&D 투자 금액 1,100억과 비교하면 45%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1분기 안에 미국 샌디에고 해외 법인을 설립해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포석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최근 신약 연구에서 나오고 있는 성과를 상용화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작년 얀센 바이오테크 기술 수출한 폐암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인 이 레이저티닙의 글로벌 임상 시험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작년 11월이죠. 이 레이저티닙을 미국 얀센 바이오테크에 총액 1조 4천억 원 규모로 기술 수출을 했고, 또 지난 1월에도 미국 길리어드 기술 수출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 후보 물질에 대해서도 연내 본격적인 임상 실험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 네트워크 확대와 현지화 전략도 현재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미국 샌디에고와 보스턴의 현지 법인을 유한 USA를 설립을 했는데요. 또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의 판매 법인, 또 홍콩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향후 중국 사업 진출을 위해서 오는 2021년 문을 여는 칭따오 세브란스 병원에도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또 2017년에는 베트남 대표 사무소를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정희 사장은 이 글로벌 수준의 역량을 갖춘 유한양행이 100년사를 창조하기 위해 지속해서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인 종목인 유한양행입니다. 이 시각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입니다. 전장보다 0.98% 낙폭 시현하면서 1% 가까운 파란불 켜져 있습니다. 2,500원 떨어졌고요. 25만 1,50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인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전장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 JTC입니다. 일본 사후 면세점 업체죠. JTC가 일본을 찾는 중국 관광객 증가와 또 하반기 일본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발표에 성장 기대감에 이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TC입니다. 전장보다 2.1% 상승하면서 9,22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연구원은 중국인 해외여행 수요 확대와 또 지난해 하반기 자연재해 기재 효과로 올해 방일 중국 관광객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3년 평균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 10월 일본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을 하게 되면서 이 성장 모멘텀도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이 액면 분할을 결정한 이후 6거래일 이속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칠성입니다. 전장보다 0.93% 상승하면서 오늘 좋은 흐름 시현을 하고 있고요. 주당 17,000원 올랐네요. 183만 6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은 지난 6일이죠. 10대 액면 분할을 결정한 이후 8일 하루만 제외하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액면 분할을 공시한 6일 종가에 비해 현재가는 주당 25만 5천 원이나 상승을 했고요. 롯데칠성은 오는 28일 정기주총에서 액면 분할과 관련된 정관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이 파트너사가 미국 FDA 허가 신청을 잦은 처리한 소식이 알려진 후 장 초반부터 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입니다. 전장보다 현재 2.49% 낙폭 시현하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네, 주당 12,000원 떨어졌네요. 47만 50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은 지난 15일이죠. 장이 마감하고 난 공시에서 이 미국 파트너사 스펙트럼이 FDA 신청한 치료제 롤론티스를 생물의약품 허가를 잦은 취소했다라고 발표를 통해 공시를 했습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안이 회사에서 호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 인트로메딕입니다. 인트로메딕이 인체통신 기술을 적용한 이 내시경 기술 구현 소식에 2거래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트로메딕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0% 상승하며 오늘 급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940원 상승했고요. 5,500원에 현재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4일 인트로메딕과 함께 인체통신 기술을 활용해 위치를 제어하면서 식도와 위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소형 캡슐 내시경을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 광전자입니다. 광전자가 실리콘 APD를 국산화했다라는 언론 보도에 오늘 장초반부터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전자입니다. 전장보다 현재 23% 급등하며 상한가 근접을 했네요. 540원 올랐고요. 2,88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날 한 언론은 광전자가 800m 근접외선 파장대에서 일반 이 APD보다 감도가 100배 높은 실리콘 APD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 마지막 특징주인데요. YN텍입니다. YN텍이 올해 폐기물 취급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이 시각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N텍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0.6% 상승했습니다. 6,68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이투자투자증권연구원은 YN텍이 석유정제와 또 석유화학연료 등 폐기물 처리 주 배출업체가 많은 여수 지역에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영업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특히 산업 폐기물 처리업은 허가업으로서 이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지만이 설립이 가능한데요. 이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